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13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16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A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A기업이 가격을 1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되니?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좀 이것도 약간 엄밀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계속 얘기하듯이 뭐 그러려니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P로 정리하면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400-Q 하니까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MR 곡선 어떻게 돼요?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죠? 원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가 Q고 얘가 이제 P야. P는 여기 수직축 P인데 400-Q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또 MR은 어떻게 돼요? MR은 절편은 똑같고요. 기울기는 2배 가파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격을 100으로 책정했대. 가격이 100이니까 여기가 400이고 여기 200, 100이면 한 여기쯤 되겠네. 이렇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가 400, 여기가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그 MR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100일 때 여기를 또 물어볼 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적 생산량에서 이제 여기 취지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 독점 기업에 해당하는 약간 그러한 기업에서 A 기업이 우량하잖아. 그래서 가격을 100으로 책정하니까 요 기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러면 1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야? 얘는 100을 집어넣으면 여기 300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얼마야? 200이겠지. 여기는 얼마야? 400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윤극대 산출량을 달성하는 이게 이제 균형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독점 시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윤극대 산출량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 요거를 지금 찾아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짝 보시면 여기 이게 MR 곡선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윤극대 산출량에서 어떻게 결정되면 MR과 MC 뭐 그거 생산량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네, 여기 생산량 300일 때 거기 대응되는 MR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지금 찾아달라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취지가. 그래서 요거 300이잖아, 300. 300을 MR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MR은 400 마이너스 2, 300 그래서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MR은 마이너스 200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 그냥 머릿속에 뭔가 독점과 관련한 뭐 P와 한계 수입과 뭐 요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해설에도 그렇게 넣는데 아로 공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R과 MC는 P 1- 탄력성분의 1 요거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값은 가격이 100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탄력성 계산하면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분의 분자 300분의 100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100에다가 3분의 1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좀 이렇게 합시다.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00 요렇게 그냥 바로 해서 시험장 가서 푸셔도 되는데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어떤 취지의 문제인가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해설에 뭐 이렇게까지 길게 다 달 수는 없어서 심플하게 달았죠. 자, 잘 보시고 자, 다음 17번 한번 봅시다. 이거 묶어 팔기, 끼워 팔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위인전 AB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번들링, 묶어 팔기, 결합, 끼워 팔기, 타잉을 하는 겁니다. 각 위인전에 대한 소비자의 H, 이게 소비자야? 이게 소비자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 소비자 H, 얘는 소비자 L, 이렇게 두 명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각각 지금 한 50명이 있고요. 지불용이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평 있는 걸로 그냥 우선 계산해도 됩니다. 개별 판매할지 아니면 묶어 판매할 때 될지.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랑 객관식 문제 볼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약간 무식하게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열하지 않고 뭐 해설에서도 약간 꼭 집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꼭 집기가 머리가 잘 돌아가면은 괜찮은데 시험장 가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 그때 수량까지 해서 총수입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가격을 앞에 위인전이 두 개야. PA, PB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QA, QB 이렇게 있고 여기 총수입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하면 가격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합을 하시면 돼. 800과 400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800, A는 그 다음에 B는 400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800, A는 800, 600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싸게 파는 거야. 400, 그 다음 600 할 수가 있고 400, 400 할 수가 있고 이해되시죠? 이게 개별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요거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할 때 가격 이런 식이 있고요. 자, 묶어 팔기를 할 수도 있어. 묶어 팔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그냥 같이 묶는 거야. 묶는 것도요, 사실은 보면 이거 케이스 다 더하는 거야. 1200, 1400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할 필요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묶어 팔기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면 얘를 끌어들이려면 1200까지 있잖아. 그래서 800 더하기 400 더하는 1200으로 하는 거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요거 두 개 더하는 1000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오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는 것이고 그냥 시험장 가면 묶어 팔기군 일일이 추측 나열해서 계산하시면 돼. 자, 여기 볼게요. 자, 몇 개 팔리나 볼게요. A가 800원이면 소비자 H는 사는데 L은 안 사요. 이게 뭐야? 숫자가 요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약간 뭐라고 할까? 유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A라는 위인전이 800원으로 되어 있으면 H는 사는데 L은 안 사니까 하나 팔리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다음 B 위인전은 400으로 하면 얘도 사고 얘도 사니까 두 개가 팔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800원짜리 하나 팔리고 더하기 차근차근 하세요. 400원짜리 두 개가 팔리고 이렇게 됩니다. 공간이 없네. 어떻게 돼? 16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똑같이 합니다. 800이면 하나 팔리고 600이면 어떻게 돼? H는 안 사. 600이면 B 위인전이 600이면 H는 안 사고 왜냐면 최대한 4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600원이니까 안 사고 L은 사요. 그래서 하나 팔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800 그냥 공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계산할게요. 더하기 600 해서 요거는 140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400, 600이면 어떻게 돼? 400이면 400이면은 A도 사고, H도 사고, L도 삽니다. 두 개 팔리고 600이면 하나가 팔릴 것이고 400, 400이면 두 개 팔리고 두 개 팔리고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 가격은 400짜리 두 개 팔리니까 800 더하기 요것도 600 요것도 14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돼? 800, 800 이렇게 됩니다. 800 더하기 800 16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요거를 가격이 1200, 1000 하면 1200으로 묶어서 팔면 어떻게 돼?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팔면 H는 1200까지 낼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구입을 해. 얘는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구입 안 해요. 그래서 1200 패키지 하나가 팔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200 이렇게 되고요. 1000원으로 하면은 얘 같이 패키지 1200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 사고 얘도 사요. 두 개가 팔려. 그럼 1000원짜리 패키지가 두 개가 팔리는 거죠. 공간 이렇게 더 확보할게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두 개 팔리니까 2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 낱개로 팔았을 때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하면 총 수입은 이거 1600이 가장 크네.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는 거랑 이렇게 책정하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둘 다 이윤이 1600. 만약에 두 개 패키지로 묶어서 1000원에 하게 되면은 여기 총 수입이 20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낫습니까? 하면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하는 게 결합 판매하는 게 훨씬 더 기업의 이득에는 도움이 된다. 판매 수입이 극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자, 개별 판매만 하는 경우에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개별 판매할 때는 800, 400, 400, 400 해야죠. 800, 600은 아니지. 그러니까 800은 맞는데 얘를 400이라 해야겠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틀린 거네? 답이 1번이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뭐 틀렸으면 그냥 바로 1번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A가 400이고요. B가 400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400, 400이면은요 1600이 되는데 여기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 400, 400이면 이거잖아.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둘 다 소비자가 구입을 한다고. 400, 400이면 소비자 A는 어떻게 돼? 소비자 A는 8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400원이니까 소비자 H. 소비자 H의 잉여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 이렇게 되니까 물건을 800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400만큼 잉여가 발생하고요. 자, 근데 소비자 B, 요거 L은 어떻게 돼? 400까지 낼 생각인데 400이니까 잉여가 발생 안 하죠. 다음에 뒤에 B는 400으로 하면, 여기 400으로 하면 H는 잉여 없어. 400까지 낼 생각인데 400을 냈잖아. L은 60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400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L의 잉여는 여기 60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400 됐으니까 잉여가 이렇게 돼서 400 더하기 200 해서 600이 바로 소비자 잉여 구하는 거야. 이거 회계사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회계사라는 공인회계사 거기에 보면 요거까지 하는 거. 야,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고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럼 600, 400, 200에서 600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보시면 결합 판매하는 경우 두 묶음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때 이거잖아. 묶음 가격일 때는 요게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같이 패키지로 1000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랬을 때 판매 수입이 극대화된다. 맞죠? 다음에 4번. 두 건의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할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그쵸?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으로 묶음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얘도 사고 얘도 사. 근데 L 소비자는 어떻게 돼? 두 개 묶어서 A, B 패키지로 살 때 최대한 여러분 학원 강의 들을 때 뭐 종합반 됐잖아. L은 400과 600 해서 1000까지 낼 생각이 있어. 1000원까지. 근데 패키지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과 똑같은 가격을 냈으니까 L은 소비자 잉여가 없고요. H는 두 개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잖아. 그래서 12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1000원이었으니까
H는 얼마의 소비자 잉여를 누려요? 1200에서 1000을 빼면 200만큼의 잉여를 누리게 되죠. 여기서는 얼마까지 물어봤으면 더 난이도 높을 텐데 여기서 그냥 H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결합 판매 최대 판매 수입은 개별 판매보다 더 많다. 그쵸? 결합 판매일 때가 2000이고 개별 판매일 때가 1600이니까 결합 판매일 때가 훨씬 더 크다. 맞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시험에 나온다. 그때 해설 같이 하지 마세요. 해설 이게 잘 안 들어와. 이게 뭐냐면 그걸 꼭 집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해설을 보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해설로 하기보단 여러분들 이렇게 쫙 나열을 해서 이걸 보고 거기서 이제 핵심만 뽑아서 그냥 거기다 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해설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면 다시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고 해설이 뭐 그렇군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한번 봅시다. 자, 생수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백두산수와 한라산수의 광고 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이 백두산수고 오른쪽이 한라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라산수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직접 체크해 봐야죠. 한라산수가 광고를 하면 백두산수가 광고하면 25, 안 하면 15. 광고하는 게 낫고요. 한라산수가 광고 안 했어. 그럼 광고하면 30인데 광고 안 하면 40이잖아. 40이 크네. 오케이. 우월전략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백두산수는. 자, 한라산수 봅시다. 백두산수가 광고를 했다 합시다. 뒤에 게 한라산수야. 광고하면 15, 안 하면 빵. 15가 크고요. 광고 안 하게 되면 한라산수가 광고하면 20, 안 하면 5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라산수는 이렇게 우월전략이 있죠. 어느 한쪽 광고를 하든 하지 않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라산수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백두산수의 우월전략? 아니요. 백두산수는 우월전략 균형이 없습니다.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내슈균형은 지금 꺽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월전략 균형은 없고 내슈균형은 이렇게 됩니다. 내시 이퀄리브리엄. 모두 광고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하게 기억 디귿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19번 봅시다. A국의 총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노동 공급 함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고용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근데 노동시장에서 균형 고용량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 알고 있잖아. 노동의 수요와 공급 이게 같을 때라니까요. 노동의 공급이잖아. 이거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 자, 저기 보시면 W로 정리를 해놨어. 보니까 루트 L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할게요. 이거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서 뭐 굳이 그릴까요? 그렇게 필요 없는데. 지금 이제 제 말씀이 취지가 뭔가 하면 요걸 정확하게 그리자. 이게 주관식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곡선과 어떤 곡선이 같아지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노동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계 생산 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보면 이게 MPL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죄송해요. 총생산. 요 MPL 요거 보시면 이거 Y로 해놨는데 Y가 이제 Q 돼 있는데 그거를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PL 이거 2분의 1이라는 거 보이시죠? 20에다가 L에 2분의 1승 이렇게 있으니까 2분의 1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L에 하나 빠져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정리하면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내려가면서 루트 L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잘 그렸네. 이렇게 혹시나 해서 곡선을 그렸는데 루트 L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균형 고용량 이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임금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균형 고용량은 요거 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두 개 같다고 놓고 보셔야죠. W 얘랑 얘가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L은 요거 10 루트 L분의 1. 요거 전리 넘어가면 어떻게 돼? L은 루트 L의 제곱이니까 10,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알면은 되게 심플해. 계산 문제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모르면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미분해야 되고 그걸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는데 차근차근 잘 보시면 할만합니다. 아셨죠? 쉬워요. 예, 계산 문제가 오히려 깔끔하게 떨어지고 말 문제가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그것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A시장에 수요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입니다. PMC 주어졌어. 40 플러스 0.5Q. 자, 한 단위당 30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SMD라고 할게요. SMD.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합시다. 크게. 자, 여기 이제 Q 이렇게 되고, 여기 P 이렇게 되고,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100-Q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게 바로 저거야. P는 100-Q. 이게 이제 SMB와 PMB 똑같죠. 우리가 소비 과정에서는 외부성이 없어서 그렇고요. 자, PMC 한번 볼게요. PMC 색깔을 다른 걸로 합시다. PMC가 40 플러스 0.5 Q 이렇게 있어요. 여기 40에다가 0.5Q니까 뭐 완만하게 그릴까요? 살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PMC는 40 플러스 그냥 2분의 1을 합시다. 2분의 1 Q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40이야. 자, 그 다음에 생산량 한 단위당. 여기 해설에는 그냥 SMC를 넣지는 않았는데 SMC가 얼마입니까 하면 한 단위당 SMD가 40이니까 30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색깔을 친절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뭐야? SMD, 소셜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30으로 일정해요. 원래는 이제 우상향하게 우리가 많이 그리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30으로 오히려 더 쉽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SMC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색깔을 보시면 네,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 70이 될 것이고 기울기는 요거랑 똑같이 2분의 1로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요거 SMC는 PMC와 SMD를 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 더하기 2분의 1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이제 프라이빗, 사적, 여기가 소셜 이렇게 됩니다. 요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P점은 어떻게 찾아? P점은 여기 나와 있는 PMC와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 같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40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생산량이야. 지금 사회적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외부 불경제 존재하는 경우야.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죠.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해로운 외부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해로운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생산보다 과잉 생산, 과다 생산, 과대 생산되는 오버 프로덕트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요 곡선과 SMC가 같도록 하게 되면 이게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는 얼마나 부과해야 돼? 이게 피구스야. 텍스의 크기야. 요 높이의 크기는 사실 이 SMD가 30이니까 요게 3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텍스의 크기가. 아셨죠? 자, 요걸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1번 볼까요? 정부 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 생산량은 이게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죠. 40이고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20입니다. 20.
SMC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야. 이게 이제 과다 생산으로 인한,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과다 생산으로 인한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조금 아니요. 이건 해로운 외부성이니까 우리가 텍스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도 사실은 사회 후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딴 데 걸 빼와야 되니까 엄밀하게 여기 객관식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나 텍스나 뭐 기회비용을 하면 동일한 효과는 되지만 텍스라고 하셔야 되겠고, 생산량 수준을 40으로 규제함으로써 아니요. 20으로 규제해야지. 20으로 규제를 해야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고, 자, 생산량 수준을 20으로 규제하던 이게 최적 수준이니까 20으로 수량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산량 수준을 20으로 규제하는 수량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단위당 30에, 이게 단위당 30이 이거죠. 30에 텍스를 부과하거나. 사회적 후생의 크기는 똑같다. 맞습니다. 이거는 가격 피구세죠. 가격을 통제해서 피구세를 부과하는 거야. 피구 미안 텍스. 네, 요거 두 개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